또 처음 아니야? 박태환 맞나? 맞지? 니네 박태환 잘 모르나? 아니요. 박태환 그래도 많이 아나? 마린보이? 맞아, 마린보이. 박태환이 나랑 비슷한 나이일 텐데. 이번에 유도가 좀 아쉽던데. 유도? 네. 허민이 금메달 땄는데 뭐였지? 마지막에 반칙패 당했어요. 아, 그래? 올림픽, 우린 수업. 자, 이어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속력을 뭐라고 배웠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맞아요?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어떤 이 거리를 움직이는 애가 있을 때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구하는 건 평균 속력이겠죠. 그쵸? 이 정도 시간 동안 이 정도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것을 속력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쵸? 그럼 난 이제 또 뭐가 필요해? 순간 속력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따른 거리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순간 변화율.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의 순간 변화율을 그냥 속도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확장해서 다루는 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위치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거리가 아니라 위치. xt라고 할게요. 수직선 상에서 어떤 위치가 존재한답니다. 뭐 예를 들어 수직선에 이렇게 슝 있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 1초 뒤에는 여기 있고 2초 뒤에는 여기 있고 3초 뒤에는 여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얘가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걸 순간 변화율, 즉 미분을 합니다. 미분에서 나오는 것을 속도 VT라고 말을 할게요. 속도 VT. 그러면은 이 속도, 얘가 순간순간 움직이는 속도를 알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속도를 미분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속도입니다. 미분 누가 만들었다고? 뉴턴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거기에 가장 메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G, 맞죠? 중력, 가속도. 그쵸? 그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사실 이거 하려고 만든 거죠. 미분. 이거 하려고 미분 만든 걸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그 양반이 그래서 그거 덕분에 이제 많은 과학 부분의 발전을 이제 일으키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고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간단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때 특별히 만약에 이 V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속도와 속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부호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벡터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스칼라 값입니다. 얘는 스칼라 값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벡터예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속력?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게 속력이에요. 그쵸? 걔 후진 밟아도 그 속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걸 속력이라고 인식해 주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길이에 대한 어떤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름을 붙이진 않고요. 이걸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겠다? 미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길이가 아니라 넓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분해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넓이, 길이 또 뭐 있어요? 그쵸? 부피라는 것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뭘 하면 된다? 미분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의 개념입니다. 그냥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위치든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면 뭐 해라? 미분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691번. 691번.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에 대해서 FT-GT라는 애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랍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요. 여기다 옆에다 그릴까요? 수직선 위에 P와 Q가 있대요. 여기 거리가 얘네 위치가 FT라서 이들 간의 그 위치의 차를 우리가 FT-GT라고 했습니다. P랑 Q가 이렇게 있으면 뭐 실제 마이너스가 나오겠고요. P가 도도도도 움직여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 FT-GT는 플러스가 됐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식으로 썼더니 이렇게 된대요. 요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t는 1에서 만난대요. 이게 만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둘이 어떻게 하면 만나?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만난 거야? 여기에 P랑 Q가 같이 있으면 만나는 거잖아. 그럼 FT-GT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렇죠? 만난다는 건 0이 된다는 겁니다. 1을 대입했을 때. 근데 그때 속도가 같대요. 속도가. 만났는데 그때 속도가 같대. 그럼 속도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미분한 값이 미분한 값에 1을 대입했을 때도 뭐라고? 0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이 FT에 얘가 위치잖아. 맞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했죠. 쟤를 미분한 F'T와 G'T가 같다라는 건 결국 미분을 해서 뺀 게 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해서 뺀 다음에 미분을 하나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주면 A가 12라는 정보와 A가 10이면 B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순간이 있나 봐. A가 12라서 속도의 차는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또 다른 t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때 그 둘 사이의 거리는 FT-GT의 뭐예요? 절대값이 거리죠. 거리라는 개념은 플러스만 존재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5가 돼서 얼마?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위치의 차라서 실제로 FT가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일 거고요. FT가 오른쪽에 있어야 플러스야. 헌데 거리라는 개념은 이들 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으로 플러스임을 명해줘야 될까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위치를 알려줬으니 미분을 하면 뭐다? 속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속도를 미분 한번 더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694번을 보면 x라는 것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kt 세제곱 더하기 6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x라고 쓴 건 이거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v라는 애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3k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속도라는 애가 t가 1일 때 얼마래? 19래요. 1을 대입하면 이건데 19더라. 그래서 K가 얼마? 3이 되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 1에서 가속도를 원하죠.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엑셀레이터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A라고 말해요. 일단 미분부터 하면 여기에다가 뭐 대입해요? 1 대입한다 했어요. 잠깐만 K는 이미 구하지 않았니? 그래서 A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더하기 12 답은 1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은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왼쪽이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속도가 양의 방향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원점이라면 여기에 있는 건 위치가 플러스, 이쪽에 있는 건 위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쪽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속도라는 거에 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맞아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의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아직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막 달리기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도를 준 거죠. 마이너스로 준 거죠. 그럼 내가 달리고 있었으니까 속도는 어때요? 이미 플러스인 방향이야. 근데 그게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붙어지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정지한 거죠. 근데 아직도 나한테 가속도가 만약 있어. 그럼 나 어디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속도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있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700번에서 말하는 게 x는 2t 세제곱 더하기 mt제곱 더하기 nt 더하기 3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 운동 방향 바꾼다.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어떻게 하면 운동 방향 바꾼다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도도도도 움직이다가 운동 방향 바꿔. 그 말은 잠깐 멈췄다가 돌아서 가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야? 속도가 플러스에서 0을 지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중요한 건 0이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내가 가다가 잠깐 앗 하고서 전화 받고 다시 앞으로 가. 0이 된 게 중요해요? 아니죠. 방향, 속도의 부호가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꿨냐 바꾸지 않았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운동 방향 바뀐 거고요.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얘가 뭐 끊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즉 1에서 운동 방향 바꿨다는 이야기는 v,t라는 애가 6t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이라고 할 때 이 v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 0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의 위치가 3이래요. 그 말은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 2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3이 얼마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둘을 연립하면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고요.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m의 값이 마이너스 4, n의 값이 2라는 것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래요. 자, 다시 VT,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댔으니까 이렇게 쓴다면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또다시 0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a 3분의 1입니다. 자, 미분하면 1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8 그래서 얼마? 가속도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에 대해서 내가 만약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고요. 만약 내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그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703번.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t초 뒤에 거리가 27t-0.45t 제곱이래요. xt라는 거죠. 27t-0.45t 제곱. 근데 내가 정확하게 멈추려면 어디에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냐는 거야. 뭔 말이냐면 너희 지하철 타봤니? 지하철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뚝 멈춰? 끼 하면서 멈추지. 그러면 딱 정확하게 승차구, 승강장 앞에서 멈추잖아.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야. 계산했다는 거지. 그 경험에 의해서 이쯤이야! 이렇게 하는 거겠어? 아니지. 정확하게 이제 거의 나중에 지하철 가서 쓱 멀리 보면은 저 표지판 있어요. 그 표지판 앞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알았죠? 기관사 아저씨들이 누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VT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은 멈추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여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멈췄어 라고 할 때 거기가 딱 승강장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시간부터 알아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시간 언제예요? 30초 걸린다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x 30초 동안 그럼 그 정지할 때까지 얼마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810 마이너스 100 곱하면 이게 얼마죠? 45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405. 그래서 405. 그러니까 30초 동안 얘가 달리는 거리는 405m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405m 전에 멈춰! 하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 딱 승강장 앞에 멈추는 거죠. 그 잠깐 그 기관사들이 만약에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늦게 눌러. 그럼 어떻게 해? 승강장 와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거죠. 그쵸?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동거리라는 멘트를 하는 거죠. 제동거리.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이런 건 이미 속도가 정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브레이크가 밟는 건데 그 스키드마크라고 무리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치 바퀴가 이렇게 찌끼 길어지는 거 있죠. 그 길이에 따라서 얘가 원래 속력이 얼마였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 거 이제 경찰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길이면 속도 얼마였네 이러면서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거죠.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 판단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힘들었잖아요. 자, 일단 706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이렇게 던져! 받아!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요 정도로 던졌으니까 요 정도로 했지. 그럼 더 세게 던지면 더 높이 갈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어느 정도로 세게 던져야지 80m까지 도달할 수 있니? 그쵸? 이 높이라는 애가 AT-OT 제곱인데 이 H가 AT-OT 제곱, 얘 높이잖아, 맞지? 위치란 말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10T죠.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순간의 속도에서 1초마다 10씩 감해진다는 거예요. 왜? 중력과 속도 때문에 이제 내가 던지는 속도보다 계속 10씩 감해지는 거죠. 그쵸? 그럼 처음에 얼마나 세게 던져야지 80m까지 가냐는 거야. 80m면 몇 층이냐? 한 40층 되니? 35층? 그쵸? 엄청 높은 거죠? 그런 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지금 최고 높이라는 건 어때요? 언제 최고 높이야? 멈췄다가 내려올 때가 최고 높이잖아. 즉 VT가 0일 때 최고 높이를 찍게 될 거예요. 즉 T가 10분의 A일 때 최고 높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최고점이 80 이상이길 바란다는 거죠. 맞아요. 10분의 A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5A제곱. 그래서 100분의 5A제곱이 즉 20분의 A제곱이 80 이상. A제곱이 1600 이상이길 바라는 겁니다. 즉 A가 얼마? 4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던지는 속도가 40 이상이면 걔는 80m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넘어갈까요? 712번. 자, GT라는 애랑 FT라는 애랑 움직이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토끼가 앞에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뭐야? 거북이 자식 올 때까지 낮잠이나 자자 이러고 있었지. 천천히 가요. 거북이는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끼가 낮잠 자는 동안 호다닥 이제 가서 가로질렀죠. 그러니까 토끼가 뒤늦게 호다다닥 이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얘네가 의미하는 건 위치예요. 그쵸?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같아졌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기서 만났다는 거야. 근데 만났는데 그 다음에 FT가 더 위에 있지. 무슨 말이야? 여기의 의미는 F가 가로질렀다는 거죠. F가 추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G라는 애가 뒤늦게 부스터 단 거죠. 도도도도도도도 달려. 그러면 앞에 있던 F를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가 뭐해? 다시 한번 재추월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F가 추월하려면 그 순간의 속도는 어때요? F가 더 가팔르지만
여기서 추월하려면 G가 이제는 더 빨라야지 추월을 하는 거지. G가 속도가 느린데 추월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실제로 여기 기울기가 얘 기울기보다 크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죠. P와 Q는 두 번 만난다. Yes. T가 4일 때, 여기가 8인가요? T가 4일 때 속력은 누구의? P라는 애는 T가 4일 때의 속력보다 T가 8일 때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속력이라는 건 뭐라고? 기울기.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보다 커요? Yes. 마지막으로 디귿. T가 4와 8 사이일 때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커요? 아니죠. 왜? P는 추월 당했잖아. 추월 당한 애가 어떻게 더 많이 움직여? 말이 안 되죠. 그쵸? 실제로 P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가 이제 P가 움직인 거리고요. 그쵸? Q가 움직인 거리는 어디예요? 요만큼이 Q가 움직인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도와 가속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변화율에 관한 문제 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파트는 일단 아까 했던 그 최대 최소 파트처럼 그 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일단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에 3m에 달하는 가로등이 있대요. 반짝. 가로등은 노란색이죠. 반짝. 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로등 밑에 있으면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만 해요? 아주 좁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어때요?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근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이만큼.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성시경 노래 보면 두 사람이라는 노래 가로등 아래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바로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 하나 점점 이제 길어진다. 맞죠? 잡소리였고요. 얘 키가 180m래요. 180cm래. 1.8m랍니다. 자, 근데 그럼 얘 그림자가 길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얘는 몇 초 2m씩 가고 있대요. 그럼 여기 길이가 2t잖아? 그쵸?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건 그림자 길이. 여기가 그림자 길이에요.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길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8 대 3이라는 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3대 2. 그쵸. 3 대 5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림자 길이 대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자 끝 길이. 그림자 끝 길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림자부터 가로등까지 길이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자 길이 대 가로등까지 길이가 3대 5라는 건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예요? 3대 2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림자 길이 대 걸음 속도가 걸음이 3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그림자 길이가 얼마예요? 네, 3t다 라는 걸 얻어냅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길이의 변화율은 뭐 하자? 미분하는 거다. 3t 미분하면 얼마예요? 네, 3입니다. 답. 다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얘 대 얘 비율과 같고 1.8대 3이라는 건 3대 5라는 비율을 가지므로 얘가 3대 5다. 근데 얘가 3대 5라는 건 여기가 3대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서 2t라는 것을 바탕으로 여기가 3t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두 가지 지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 끝의 이동속도라고 말을 해요. 그림자 끝의 이동속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림자 끝이라는 건 내가 걸어가면 저 그림자가 길어지는데 문제는 내 이 그림자 끝은 길어지는 속도에다가 내 걸음 속도까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끝의 이동 속도는 걸음 속도에다가 길이를 합친 게 그림자 끝의 이동 속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를 문자로 표현하고 그냥 미분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715번 돌을 똑 던지면은 동그라미가 점점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몇 초 10씩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10t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파이 t제곱이죠. 그럼 얘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변화율은 미분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t가 몇일 때래? 2초 그랬죠. 그래서 400파이가 내가 찾는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변화율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식으로 쓰고 미분만 하면 그게 변화율이란 의미래. 알았죠? 그래서 여기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만 쓰고 미분하면 되는 거라 앞에서 했던 최대 최소 같은 것보다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의 주 주제는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정도고 적분과 방정식, 부등식 여기 파트가 메인이 돼요. 적분 파트가 여러분이 좀 더 어려워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그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지배했던 영역이에요. 거기 되게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엄청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이미 깔려 있어서 그중 선생님들이 몇 개만 골라내도 여러분들이 이제 파멸을 맞아야죠. 719번 보겠습니다. 구 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5mm씩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2cm죠. 근데 얘가 5mm씩 늘어나고 있대요. 5mm면 몇 cm야? 그쵸. 2분의 1t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의 부피는 얼마죠? 아까도 했지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의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변화율은 뭐 해달라는 거야? 미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4파이 놔두고 3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하랬죠? 얼마예요? 2분의 1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t에다가 뭐 대입해요? 4초 후라고 말을 했으니까 2파이 곱하기 4 대입하면 얼마냐? 4의 제곱 32파이. 질문 있어요? 전개하고 미분하려고 하지 마요. 알았죠? 5분 남네. 여기 파트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서 뭘 풀면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637번 한 문제 풀고 갑시다. 637번 풀고 맞은 사람은 그냥 갑시다. 알았죠? 637번. 637번 풀고 야, 너는 다른 거 풀어. 넌 이미 풀려 있으니까 724번 풀자. 724번 풀어서 마지막 보내줄게.